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안보관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고 그 입장이 상황에 따라서 표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가? 대체 안철수의 생각은 무엇인가? 여기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얘기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없어서 일단 먼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첫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신영복 씨를 이렇게 긍정하는, 신영복 씨를 찬양하는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안철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너 잘 죽었다고 말할 수 없다. 망자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과연 그게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의 발언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설득력이 없다. 대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주장을 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대체 안철수 의원의 발언 어디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하다 그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TV 토론에서 신영복 존경한다고 아는 문과 동료의 사람인가? 라는 댓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안철수, 문은 문재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체를 나중에 알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뤘다.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신영복이 2016년도에 죽었습니다. 신영복이 죽을 때까지도 신영복의 정체를 몰랐고, 신영복의 과거를 몰랐고, 신영복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려고 했는지도 전혀 몰랐는데, 신영복이 죽은 2016년 1월 달에 뭐라 했냐?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께서 너무 일찍 저의 곁을 떠나셨다. 마치 자기하고 어마어마한 뭐 사제지간도 아니고 멘토와 멘티 관계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선생님 하신 말씀들 후대까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선생님은 정말로 맑고 선한 분이다. 이렇게 맑고 선한 분이 있을까? 대화를 하는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이다. 낡은 정치 바꾸겠다는 제 말씀에 꼭 성공하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쓰신 책도 서명해서 주셨다.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도 신용복이가 서명해가지고 준 책을 간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 너 잘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망자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망자에 대한 마음은 안철수 의원이 충분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맑고 선한 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 이런 거 운운한 거, 이게 바로 안철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영복이라는 자를 만났을 때가 안철수 의원이 이미 나이 50이 넘었을 때인데, 그리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인데, 신영복이라는 자의 정체를 몰랐다는 게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가 만난 사람이 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납니까?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서 만난 겁니까? 그러면 대체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고 했는데 뭐 기업 경영에 자기가 뭐 특화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거기에 또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 바로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 수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게 총체적으로 뭡니까? 국가 안전 보장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춰야 될 사람들이 바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들인데, 과연 이 안철수 의원이 이런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미심쩍고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지금 입문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횟수로 따지면 13년째인데 아직까지도 이 모양이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 신영복의 정체를 몰랐다. 그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자가 과거에 무슨 얘기를 했고 뭘 꿈꿨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몰랐다. 그리고 만났다. 그리고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맑고 선한 분이라고 얘기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신영복에 대한 발언을 떠나서 안철수 의원의 과거
안보 관련 발언들을 보면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데 과연 집권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안철수 의원의 과거 안보 관련 발언을 보면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사람인가, 아니면 정의당 사람인가, 아니면 통진당 사람인가, 이런 의심마저 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 제가 썼던 기사입니다. 안철수의 안보관을 비판했던 기사입니다. 그 기사의 내용 일부를 갖다가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북 정책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책찍만 써서 남북 갈등이 심화됐다.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공세 정책은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를 전제한 공세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광작 씨를 북한군이 사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천안함을 폭침시켰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종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소극적이나마 방어적이나마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런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봉쇄 정책을 펴면서 손해는 금강산 등 북한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북한이 박광자 씨를 사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민을 그 위험한 지역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 막대한 외화를 우리가 바쳐가면서 우리 국민을 불안전한 지역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비판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인 오이사 조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중단시킨 거긴 하지만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지. 오이사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이나마 소극적이나마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경색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바로 안철수 의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본 안철수의 안보 관련 발언들, 그러니까 소위 안보에 관한 안철수의 생각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의문, 과연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과 그 정체성이 맞는 사람인가? 과연 안철수 의원은 소위 보수당의 대표를 자처할 만한 사람인가? 과연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은 정말 바뀌었는가? 정말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를 통해서 과거 안철수의 생각을 모두 버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과거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이 TV토론에 나와서 했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변명을 하는구나. 자기가 예전에 실수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기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지 이걸 갖다가 고백을 하고, 지금 와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아니라 변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